최현우는 33세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작은 광고 회사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이 부딪히면 욕설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수정을 요구하면 책상을 내리칠 것 같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집 소음의 벽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왜 조금만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폭발할 것처럼 끓어오를까? 어린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분노가 쌓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무기력한 어머니에게. 20살에 집을 나왔지만 분노는 따라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자극받으면 터져 나왔습니다.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약도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현우를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상사가 현우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디자인을 보더니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다시 해.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에 안 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참으려 애썼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다시 하라는 겁니까? 명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이 덜덜 떨렸습니다.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상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다시 하라는 건 부당합니다. 당장 나가. 현우는 그날 조기 퇴근 처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쾅 닫았습니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러다 해고당하겠어. 내가 왜 이럴까? 왜 분노를 조절 못할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자책도 결국 또 다른 분노였습니다. 자신에게 향한 분노.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분노 조절, 화해결 방법, 감정 치료. 여러 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시도해본 방법들이었습니다. 실망하며 화면을 스크롤하던 중 이상한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정적 감정에서 해방되고 싶으신가요? 그림자 거래소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현우는 광고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배경에 흰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그림자 거래소. 당신의 어두운 감정을 거래합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트라우마. 무엇이든 팔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상담, 예약 클릭. 이상한 사이트였습니다. 사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궁금했습니다. 감정을 판다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 호기심에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단한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름, 나이, 팔고 싶은 감정. 현우는 망설이다가 입력했습니다. 최현우, 33세 분노.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예약 완료. 내일 저녁 8시. 주소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현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내일 가보면 알겠지. 다음 날 저녁이 됐습니다. 오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가 됐습니다. 만약 정말로 분노를 팔 수 있다면 저녁 7시 반, 현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40분쯤 걸렸을까요? 한적한 골목 끝에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간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주소가 맞았습니다. 현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빛이 나오는 곳까지 갔습니다. 문이 있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3번.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신기하게도 넓었습니다. 밖에서 본 건물 크기와 맞지 않았습니다. 벽면에는 수많은 유리병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각 병 안에 연기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깔이 다양했습니다. 검은색, 회색, 붉은색, 파란색. 방 중앙에 책상이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를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30대 같기도 50대 같기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현우 씨죠?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왠지 오싹했습니다. 네. 여기가 그림자 거래소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이곳의 중개인입니다. 앉으세요. 현우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분노를 팔고 싶다고 하셨죠? 네. 근데 정말 가능한 건가요? 감정을 판다는 게 가능합니다.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죠. 남자가 벽면의 병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들이 모두 누군가의 감정입니다. 분노, 슬픔, 질투, 두려움. 다양한 감정들이죠. 현우는 병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정이 저 안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정을 빼내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특수한 장치를 사용합니다. 통증은 없습니다.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럼 정말로 분노가 사라지는 건가요? 네,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는 화가 나지 않을 겁니다. 현우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분노가 사라진다고? 얼마예요? 분노는 100만 원입니다. 강한 감정일수록 가격이 높습니다. 100만 원. 비싸지 않았습니다. 현우에게 분노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로 고통을 줬으니까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먼저 서명하셔야 합니다. 남자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현우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남자가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판매된 감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구매 불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부작용이요? 드물지만 일부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어떤 부작용인데요? 감정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금방 적응됩니다.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부작용이라니. 하지만 지금의 고통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옆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가운데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머리 부분에 이상한 기계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현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기계를 머리에 씌웠습니다. 헤드셋 같았지만 더 복잡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긴장을 풀고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에서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남자가 기계를 벗겼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화가 나지 않을 겁니다. 남자가 작은 유리병을 보여줬습니다. 안에 붉은 연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의 분노였습니다. 이게 제 분노인가요? 네. 아름답죠? 강한 감정일수록 색이 진합니다. 현우는 병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을 괴롭혔던 분노. 이제 저 작은 병 안에 있습니다. 돈은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이틀 안에 들어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는 거래소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로 분노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부딪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네. 정말 사라졌어.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분노를 잃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이 지연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상사가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 수정해. 마음에 안 들어. 현우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다니. 동료들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현우 씨,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화 안 내시네. 네. 좀 변했어요. 좋은 거죠. 전에는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계속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없으니 모든 것이 쉬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야, 현우야. 오랜만이다. 친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너 뭐 좋은 일 있어? 표정이 평온해 보인다. 그냥 좀 변했어. 저녁을 먹으며 친구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축하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축하해. 말은 했지만 진심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좀 이상한데.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분노만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감정도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슬펐을 것입니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아무 감정이 없지? 현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만 사라진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습니다. 현우의 서류 위에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동료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현우는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도, 짜증도, 실망도. 괜찮아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동료가 오히려 더 당황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화 안 나세요? 안 나요. 동료는 고마워하면서도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현우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씹고 삼키는 기계적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됐어. 오후에 상사가 불렀습니다. 현우 씨, 요즘 일은 잘하는데 좀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한가요? 표정이 없어요. 로봇 같아요.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퇴근 후 현우는 그림자 거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복도, 같은 방. 중개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분노만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감정도 약해진 것 같아요. 중개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작용이군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됩니다. 걱정 마세요. 적응이요? 이대로 감정 없이 사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감정들이 서서히 돌아올 겁니다. 단지 분노만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현우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감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점점 더 무감각해졌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현우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바빠서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건강 챙기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큰 클라이언트를 유치했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현우 씨 디자인 덕분이야. 동료들이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성취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이 끝났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저녁에 회식이 있었습니다.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웃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 오늘 좀 조용하네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이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인형 같았습니다. 이게 나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니, 후회라고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로 후회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감정 상실, 무감각, 감정 회복. 많은 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림자 거래소에서 감정을 판 사람은 자신뿐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거래소에 그렇게 많은 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감정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현우는 다시 그림자 거래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를 되돌려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우는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였는데. 현우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빈터만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던 것처럼 풀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건물이 통째로 사라졌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주변 상점에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저기 빈터에 건물 있었나요? 그림자 거래소라고. 그림자 거래소요? 처음 들어봐요. 저기는 10년 넘게 빈터예요. 아니, 한 달 전에 분명 건물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거기는 오래전부터 빈터라고. 내가 환각을 본 건가? 아니면 현우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머리로 두려움을 인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명함을 찾았습니다. 그림자 거래소 명함. 하지만 명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갑에 넣어뒀는데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예약 문자, 주소 문자 모두 삭제돼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현우는 무력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증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분노를 되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분노를 판대가로 모든 감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습니다. 운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느낄 수 없었으니까요.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현우의 삶은 계속 무너져 갔습니다. 감정이 없는 삶은 생각보다 끔찍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출근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기계적이었습니다. 로봇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디자인에 생동감이 사라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감성이 없었습니다. 현우 씨, 이 디자인 너무 차갑지 않아요? 상사가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런가요? 네. 기술은 좋은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정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담은 디자인을 만들까요? 클라이언트도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너무 딱딱해요. 결국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다른 디자이너에게 넘어갔습니다. 현우는 굴욕감을 느껴야 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현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걸어도 반응이 없었으니까요. 농담을 해도 웃지 않았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해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현우 씨랑 이야기하면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을 감정이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 현우는 혼자 식당에 앉았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옛 연인을 만났습니다. 1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였습니다. 현우야? 아, 지혜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지혜는 현우를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 응. 표정이 없어. 예전에는 감정이 풍부했잖아. 화도 많이 내고, 웃기도 많이 웃고. 좀 변했어. 좋은 쪽으로 변한 건가?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쪽일까? 나쁜 쪽일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잘 지내. 난 갈게. 지혜는 아쉬운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현우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움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뭐가 재미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이 죽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는 영화. 하지만 현우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우가 눕는 것을 볼 뿐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멜로디도 가사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색은 보였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빨강이 정열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파랑이 평온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일까? 정말 나일까?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잃어버린 걸까?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분노만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인간성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감정은 단지 기쁨과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연결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세상과의. 감정이 없으니 모든 것이 단절됐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분노를 되찾는 방법을. 아니, 감정을 되찾는 방법을. 인터넷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그림자 거래소. 감정 판매. 감정 상실 회복. 여러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블로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도 그림자 거래소에서 슬픔을 팔았습니다. 제목이었습니다. 현우는 클릭했습니다.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거래소에서 슬픔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다른 감정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무감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았습니다. 감정을 되찾는 방법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만약 당신도 그림자 거래소에서 감정을 팔았다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글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즉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림자 거래소에서 분노를 팔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잠들고 싶은 욕구조차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죠. 내일 저녁 7시,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우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니, 희망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지만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다음 날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계만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니, 기다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현우는 서둘러 회사를 나섰습니다. 메일로 받은 주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조용한 동네의 작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현우를 보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현우는 다가가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락 주신 분이죠? 네. 저는 서민아라고 해요. 최현우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미나는 현우를 자세히 봤습니다. 표정이 없으시네요. 저도 그랬어요.
감정을 팔고 나서 정말 되찾으셨어요? 감정을?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회복됐어요. 어떻게요? 미나는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거래소는 특별한 곳이에요. 단순히 감정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시험장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감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시험하는. 현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감정을 파는 건 쉬워요. 고통스러우니까 버리고 싶죠. 하지만 잃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되찾는 방법은 하나예요. 스스로 찾아가야 해요. 어떻게요?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가능해요.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걸까?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미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감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연스러운 감정과 의지로 만드는 감정. 우리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잃었어요. 하지만 의지로 만드는 감정은 남아 있어요. 의지로 감정을 만든다고요? 네. 예를 들어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계적이에요. 하지만 계속하면 뇌가 착각해요. 진짜 기쁜 줄 알고. 현우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봤어요. 매일 거울 보고 웃는 연습. 슬픈 영화 보고 우는 연습. 화나는 상황 상상하며 분노 표현하는 연습. 그래서 돌아왔어요? 감정이? 조금씩요. 1년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됐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예전만큼 강렬하진 않아요. 하지만 느껴져요. 살아있다는 게. 현우는 희망을 받습니다. 가능성을.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힘들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조금씩. 미나가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제가 했던 연습 방법들이에요. 참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무감각한 1년을 보냈는지, 어떻게 감정을 되찾기 시작했는지.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미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림자 거래소에서 우리가 배운 건 이거예요. 고통도 우리의 일부라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 말이 현우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고통도 나의 일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미나가 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 회복 일지. 포기하지 말 것. 매일 조금씩. 그 아래로 여러 연습 방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점 아침마다 거울 보고 웃기. 2점 슬픈 영화 보며 울기 연습. 3점 일기 쓰며 감정 표현하기. 4점 음악 들으며 감정 상상하기. 5점 사람들과 대화하며 공감 연습하기.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매일 조금씩. 감정을 되찾을 때까지.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연습. 웃기. 현우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억지로, 기계적으로 웃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입을 벌린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눈도 함께. 눈을 초승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10분 동안 계속했습니다. 웃는 연습. 표정 근육이 뻐근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근육이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며 웃어봤습니다. 아침에 연습한 대로 동료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 씨. 오늘 표정이 있네요. 네. 노력 중입니다. 좋네요. 그게 훨씬 나아요. 작은 성과였습니다. 감정이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표정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현우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먹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현우 씨,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변화예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현우는 공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웃으면 따라 웃었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노트에 두 번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슬픈 영화 보기. 유명한 멜로 영화를 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는 영화. 주인공들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 영화를 봤습니다. 주인공이 죽는 장면. 연인이 우는 장면. 하지만 현우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대로 했습니다. 울기, 연습. 억지로 눈에 힘을 줬습니다. 눈물을 짜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눈물을 만들지? 현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양파를 썰었습니다. 매운 자극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진짜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지만 연습이 됐습니다. 거울 앞에서 눈물 흘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슬픈 표정과 함께. 이상한 모습이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웃기, 저녁에 울기, 틈날 때마다 여러 표정 짓기.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여전히 진짜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말했습니다. 현우 씨, 요즘 좋아 보여요. 뭔가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디자인도 전보다 나아진 것 같고, 감성이 느껴져요. 정말 나아진 걸까? 현우는 자신의 디자인을 다시 봤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작업하는 동안 감정을 상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는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기쁨, 설렘, 평온함? 감정을 직접 느낄 수는 없었지만 머리로 상상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자인에 담으려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현우는 세 번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일기 쓰기. 매일 저녁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그때 느꼈어야 할 감정. 오늘 상사가 칭찬했다. 기뻐야 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내일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동료가 힘든 일이 있다고 했다. 안타까워해야 했다. 공감하려고 노력했다. 표정은 만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솔직한 일기였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무감각함을 직시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근길에 강아지를 봤습니다. 길 잃은 강아지 같았습니다. 주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멈춰 섰습니다. 강아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것이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강아지가 현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느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연민 같은 것을. 진짜 감정은 아니었지만 감정의 그림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돌아오고 있어. 천천히지만. 현우는 희망을 받습니다. 1년 이상 걸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강아지를 동물보호소에 데려다 줬습니다. 회사에 조금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동안 아까 그 강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느꼈던 희미한 감정. 현우는 그 감정을 디자인에 담으려 했습니다. 따뜻함, 순수함, 연민. 손이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유롭게. 디자인이 완성됐습니다. 현우는 화면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 같은 것. 상사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현우는 처음으로 조금 기뻤습니다. 아니, 기쁨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진짜 기쁨은 아니었지만 그것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뭔가 느낀 것 같아요. 아주 희미하지만 감정이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축하해요.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희미해요. 하지만 계속하면 점점 강해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에 가까운 미소였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희미하게나마 감정을 느꼈다. 연민이었다. 강아지를 보며 작은 변화지만 큰 의미다. 1년이 걸려도 좋다. 천천히 돌아오면 된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기를 쓰며 현우는 다짐했습니다. 계속하겠다고. 매일 조금씩. 감정을 되찾을 때까지. 2달이 더 지났습니다. 현우는 꾸준히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웃었습니다. 매일 저녁 영화를 보며 감정을 상상했습니다.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희미했던 감정의 그림자가 조금씩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가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팀장 됐어.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축하했습니다. 현우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 이게 기쁨인가? 아니면 기쁨에 가까운 뭔가? 완전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가슴에 작은 불씨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축하해. 현우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조금 담겼습니다. 동료가 느꼈는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너도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 응. 예전에는 로봇 같았는데 지금은 사람 같아. 사람 같다. 그 말이 현우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다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텔레비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재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 현우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 슬픔? 아니면 슬픔의 전조? 느껴진다. 조금씩이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감정 때문에 식욕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기뻤습니다.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오후에 상사가 불렀습니다. 현우 씨, 큰 프로젝트 맡아볼래요? 네. 클라이언트가 당신 디자인을 좋아해요. 직접 요청했어요. 정말요? 네. 자신 있어요?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감도 두려움도 없이 그냥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약간의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불안. 이것도 감정이잖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프로젝트는 어려웠습니다. 요구사항이 까다로웠습니다. 현우는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여러 감정이 스쳤습니다. 좌절감, 답답함, 그리고 가끔 작은 성취감. 모두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만족했습니다. 완벽해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현우는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기쁨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현우 씨, 무슨 일이에요? 오늘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오, 좋네요. 뭔데요? 현우는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나가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점점 나아지고 있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현우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지금도 무감각하게 살았을 거예요. 천만에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전화를 끊고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함. 이것도 감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3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현우는 벚꽃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현우는 손을 뻗어 꽃잎을 받았습니다. 예쁘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이었습니다. 작은 감정이지만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현우야, 무슨 일이니?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정말, 어머, 우리 아들, 오늘 왜 이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뻤습니다. 현우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기쁨을. 그리고 자신도 조금 기뻤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진짜? 와, 오랜만이다. 뭐 해줄까? 엄마가 해주는 거 다 좋아.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전화를 끊고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미소.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와. 많이 컸네. 우리 아들. 어머니가 현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현우는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진짜로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현우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다. 단순히 맛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감정과 함께. 엄마, 정말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식사하는 동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녁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그맨이 우스운 짓을 했습니다. 현우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현우야, 내가 웃는 거 오랜만에 본다. 그래? 응. 요즘 표정이 없었잖아. 근데 오늘은 예전 같아. 엄마, 나 많이 아팠어. 아팠어? 어디가? 마음이.
현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분노를 판 이야기, 감정을 잃은 이야기, 되찾으려 노력한 이야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양파 때문이 아니라 슬픔과 후회와 안도감이 섞인 눈물. 우리 아들, 힘들었구나. 이제 괜찮아.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어머니가 현우를 안았습니다. 현우도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완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없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삶이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모두 있는 삶.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인 삶. 분노를 판 것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감정의 소중함을,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현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분노를 완전히 되찾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느끼는 것 자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반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정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에 감성이 담기기 시작했으니까요. 클라이언트들이 현우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불렀습니다. 현우 씨, 팀장 자리가 났는데 관심 있어요? 팀장이요? 네. 실력도 좋고 요즘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요. 현우는 고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감정 없이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다음 달부터 시작이에요. 현우는 기뻤습니다. 진짜 기쁨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저녁에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미나 선생님, 저 팀장 됐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현우 씨가 노력한 덕분이죠. 이번 주말에 식사 한번 해요. 제가 살게요. 좋아요. 기꺼이. 주말에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현우가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와, 좋은 곳이네요.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미나는 기뻐하며 들었습니다. 현우 씨, 이제 거의 회복된 것 같아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아직도 분노는 잘 안 느껴져요.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분노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너무 강하면 자신을 해쳐요. 적당히 느끼는 게 건강한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의 과도한 분노보다 지금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림자 거래소는 대체 뭘까요? 왜 그런 곳이 존재하는 걸까요?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교훈을 주기 위한 것 같아요. 교훈이요? 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해요. 힘든 감정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림자 거래소는 보여줘요. 고통도 우리의 일부라는 걸. 현우는 미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감정을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심지어 분노조차도. 맞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대해, 감정에 대해, 행복에 대해. 헤어지며 미나가 말했습니다. 현우 씨, 이제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요? 네. 그림자 거래소에서 감정을 판 사람들.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현우 씨 경험으로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죠? 블로그를 운영해보는 건 어때요? 제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그림자 거래소에서 돌아온 사람. 첫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분노를 판 것, 감정을 잃은 것, 되찾으려 노력한 것,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볼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일주일 후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그림자 거래소에서 슬픔을 팔았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현우는 즉시 답글을 달았습니다. 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곧 연락이 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팔았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수진은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1년 전의 현우 같았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석 달이요. 힘들죠? 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현우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감정을 되찾았는지. 수지는 희망을 찾은 눈빛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현우는 미나에게서 받은 노트를 복사해서 줬습니다. 감정 회복 연습법들.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면 돌아와요. 고맙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눈물을 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슬픔은 아니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수진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격려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표정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웃는 연습을 꾸준히 한 덕분이었습니다.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희미하지만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2달 후 수지는 더 많이 회복됐습니다. 감정의 그림자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블로그에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그림자 거래소에서 감정을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우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 도움을 줬습니다. 3개월 후 작은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림자 생존자 모임. 그림자 거래소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 5명이 모였습니다. 현우, 미나, 수진. 그리고 2명의 새로운 사람들.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감정을 팔았는지,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저는 두려움을 팔았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겁이 없으니까.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어요.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3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질투를 팔았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봐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쟁심도 없어졌어요. 발전할 동기가 사라진 거죠. 20대 여성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동기부여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건 이거예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은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로를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고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현우는 이 모임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1년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팀장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심지어 가끔은 분노도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나았습니다. 과도한 분노로 고통받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후배가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현우는 화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후배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뭔데 간섭해? 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있었지만 통제됐습니다. 상사도 현우의 진지함을 느꼈는지 물러섰습니다. 알았어. 다시 생각해 볼게. 후배가 고마워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괜찮아. 당연한 거야. 그날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를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건강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라는 것을. 예전의 파괴적인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분노,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분노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균형이구나. 현우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림자 거래소가 가르쳐 준 것을.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라는 것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감정도 많이 회복됐고, 일도 잘 됐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블로그에 특이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림자 거래소에 대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익명의 댓글이었습니다. 현우는 이해했습니다. 무슨 진실? 답글을 달았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다음 날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나야 합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현우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저녁 7시. 현우는 정해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흰 머리에 깊은 주름.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최현우 씨죠? 네. 당신은?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아는 정보입니다. 노인이 앉았습니다. 현우 옆에. 그림자 거래소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습니다. 그곳이 대체 뭔가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거래소는 200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200년이나요? 네. 처음 시작은 한 마법사였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연구하던 마법사. 그는 궁금했습니다. 감정 없이 살면 어떨까? 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제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평화로웠으니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다른 감정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그게 부작용이군요. 맞습니다. 마법사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1년 자살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해서. 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죽기 전 마법사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교훈을 후세에 전하라고. 감정은 선물이라고. 고통조차도. 그래서 그림자 거래소가. 네. 마법사의 제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교훈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되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노인이 현우를 봤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회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감정 없이 사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천천히 죽어갑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채로. 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세요. 하지만 저는, 당신은 희망입니다. 회복이 가능하다는 증거.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요? 그림자 거래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계속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경고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당신의 경험을 나누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막는 방법입니다. 노인은 떠났습니다. 사라지듯이. 현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200년의 역사, 자살한 마법사, 영혼이 죽은 사람들. 내가 운이 좋았던 거구나. 미나를 만나지 못했다면, 포기했다면, 현우도 그들처럼 됐을지 모릅니다. 다음 날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블로그를 확장했습니다.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림자 거래소에서 살아남기. 감정 회복 여정.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썼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모두 담았습니다. 고통도, 절망도, 희망도, 회복도. 책이 완성됐습니다.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출판 제의가 왔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감정 조절, 자기 수용, 불완전함의 받아들임.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예요. 6개월 후 책이 출간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자신도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저도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거라고. 하지만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그것들도 나의 일부라는 걸. 한 독자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림자 거래소는 아니지만 약물로 감정을 억눌렀어요. 우울증 때문에. 하지만 당신 책을 읽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감정을 되찾고 있어요. 다른 독자의 메일이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기업, 상담센터. 현우는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분노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저의 일부였다는 것을.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저를 구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저도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강연도 하고, 상담도 했습니다. 그림자 생존자 모임은 이제 전국 규모가 됐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도 지부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사람이 현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림자 거래소의 중개인이었습니다. 현우에게 분노를 산 바로 그 사람. 현우는 놀랐습니다. 중개인을 다시 볼 줄은 몰랐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당신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축하요? 당신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림자 거래소의 진짜 목적을 이루었죠. 현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림자 거래소는 단순히 감정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교육의 장입니다. 사람들이 감정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그럼 저를 실험한 건가요? 실험이 아닙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분노를 판 것도, 되찾으려 노력한 것도 모두 당신의 선택이었죠. 중개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팝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대부분 포기하죠.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의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느낄 수 있게 됐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 가지 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중개인이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붉은 연기가 담긴 병. 현우의 분노였습니다. 이걸 돌려주시는 건가요?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현우는 병을 받습니다. 2년 전 잃어버린 분노. 다시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 가져가면 예전처럼 돌아가나요? 아니요. 당신은 이미 배웠습니다. 조절하는 법을. 가져가더라도 과거처럼 폭발하지 않을 겁니다. 현우는 고민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의 제가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균형 잡혀 있어요. 과도한 분노도 완전한 무감각도 아닌 중간. 중개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성장했군요. 중개인이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자 거래소는 계속 존재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처럼 배워야 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도록. 그건 당신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선택의 기회를 줄 뿐이에요. 회복은 각자의 몫이죠. 중개인이 떠났습니다. 병도 함께. 현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현우에게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한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 씨, 저희 재단에서 감정건강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현우 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우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협력했습니다. 심리학자, 상담사, 그리고 그림자 생존자 모임의 멤버들. 프로그램 이름은 감정과 함께 살기로 정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주차 감정 이야기, 모든 감정의 가치. 2주차 부정적 감정 받아들이기, 분노, 슬픔, 두려움의 역할. 3주차 감정 표현하기, 건강한 방법으로. 4주차 감정 조절하기, 균형 찾기. 5주차 자기 수용하기,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첫 회기에 2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배경. 저는 항상 화를 내는 게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눌렀죠. 하지만 그게 더 문제였어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슬픔을 숨겼어요. 강한 척했어요. 하지만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른 참가자가 고백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노를 판 것, 잃어버린 것, 되찾은 것. 참가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안내하고, 살아있게 합니다. 현우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변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지 않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피드백이 쏟아졌습니다. 재단은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현우는 개인적으로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인 지혜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현우야, 지혜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응. 너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지혜는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힘들었겠다. 응. 하지만 이제 괜찮아. 오히려 성장했어.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림자 거래소, 감정 상실, 회복. 지혜는 놀라며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힘들었어. 하지만 배웠어. 많은 걸.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좋은 쪽으로. 고마워. 너도 달라 보여.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로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지혜가 물었습니다. 현우야,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현우는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진심이야? 응. 너를 다시 보면서 느꼈어.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라고. 현우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혜에 대한 감정, 분명히 있었습니다. 호감, 그리움, 그리고 사랑의 가능성. 나도. 좋아. 두 사람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존중하며 관계는 건강했습니다. 예전처럼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과도한 분노로 지혜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도 현우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둘 다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 현우가 답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미나도 왔습니다. 그림자 생존자 모임의 멤버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현우야, 축하해. 정말 행복해 보여. 미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결혼식은 따뜻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습니다. 현우는 진짜 기쁨을 느꼈습니다. 완전하고 깊은 기쁨을.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현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거래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감정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현우가 제작사에 제안했습니다. 제작사는 동의했습니다. 3달 동안 촬영했습니다. 그림자 생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팔았어요.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서. 저는 슬픔을 팔았어요. 그리고 기쁨도 함께 잃었어요. 감정은 연결돼 있더라고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두 교훈적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그림자 거래소, 감정을 파는 사람들.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제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위로가 됐어요. 시청자들의 피드백이었습니다. 현우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40살이 됐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작가이자 강연자이자 상담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혜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현우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새로운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부성애, 깊고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서연을 안고 있으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동시에 무한한 사랑.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현우는 감사했습니다. 감정을 되찾은 것에, 포기하지 않은 것에. 어느 날 서연이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현우는 우유를 타서 먹였습니다. 서연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유를 마셨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일상의 기쁨이구나. 서연이 자라며 여러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웃고, 울고, 화내고, 좋아하고. 현우는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서연아, 화나는 것도 괜찮아. 슬픈 것도 괜찮아. 다 내 감정이니까. 현우는 딸에게 가르쳤습니다.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고, 건강하게 표현하라고. 그림자 생존자 모임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 회원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림자 거래소의 중개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리를 실험한 사람이 왜? 누군가 따졌습니다.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졸업했습니다. 중개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감정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중개인이 현우를 봤습니다. 특히 최현우 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고통을 겪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고통을 나눈 것이 영웅적인 겁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중개인이 발표했습니다. 그림자 거래소는 이제 문을 닫습니다. 뭐라고요? 역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새로운 거래소입니다. 감정의 가치를 가르치는. 중개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중개인이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어요.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림자 생존자 모임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학교에서 강연했습니다. 기업에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상담센터와 협력했습니다.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감정은 선물이다. 고통조차도. 한편 현우는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아름다운 우리. 첫 책이 자신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책은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림자, 생존자들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책은 다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났어요. 감정을 억압하지 않게 됐어요.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우는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에서도 초청이 왔습니다. 메시지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여러 도시를 다녔습니다. 어디서든 사람들은 공감했습니다. 완벽함의 압박, 감정의 억압은 보편적인 문제였으니까요. 감정은 인간성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우리는 기계가 됩니다. 현우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분노 조절장애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복역 중입니다. 당신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분노를 억압하다가 폭발한 거였어요. 이제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닿았다니.
답장을 썼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응원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5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울며 집에 왔습니다. 아빠, 친구가 저 싫대요. 왜? 제가 장난감 안 빌려줬대요. 현우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내 감정은 뭐였어? 그때 화났어요. 제 장난감인데 왜 빌려줘야 해요? 그래, 화날 수 있어. 그건 내 권리야. 하지만 친구도 슬펐을 거야. 둘 다 맞는 감정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거야. 내 감정을 말하고 친구 감정도 들어주는 거.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다음 날 서연은 친구와 화해했습니다.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놀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내 감정을 말하고 친구 감정도 들었어요. 현우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딸이 건강한 감정 표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내 고통이 딸에게는 교훈이 되는구나.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의 순환을 끊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서 분노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건강한 감정 표현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자신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것을 물려주는 것. 5년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45이 됐습니다. 그림자 거래소에서 분노를 판 지 7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 현우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짜증이 났습니다. 가끔 슬펐습니다. 가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일부로, 인간임의 증거로. 어느 가을날 아침, 현우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벤치에 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죽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현우는 알아봤습니다. 그 표정을. 7년 전 자신의 모습. 다가가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젊은이가 현우를 봤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혹시 그림자 거래소? 젊은이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거기서 감정을 팔았어요. 7년 전에. 정말요? 그럼 지금은 회복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젊은이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어떻게요?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간략하게. 하지만 핵심을 담아서.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힘들겠지만 가능해요. 현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젊은이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은 아니었지만 노력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한 명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 산책 어땠어? 좋았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또 그림자 거래소? 응. 도와줘야겠어. 지혜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경험을 나누는 것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서연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놀았던 것. 선생님께 칭찬받은 것. 현우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식사 후 현우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7년의 여정, 그림자에서 빛으로.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7년 전 내 분노를 팔았다. 100만 원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현우는 지난 7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무감각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정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분노를 없애려 했지만 결국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했지만 고통도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한 불완전함. 현우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상처가 있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이지러진 달.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저 달처럼.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원이 아니어도 아름답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현우는 꿈을 꿨습니다. 그림자 거래소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살고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운데요? 가르쳐 주셔서. 감정의 가치를 배운 건 당신입니다. 저는 기회만 줬을 뿐이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중개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림자 거래소도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림자와의 작별.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현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봤습니다. 45의 얼굴. 주름이 있었습니다. 백발도 조금 섞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사랑, 희망. 좋아. 오늘도 잘 살아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연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같이 먹어요. 그래. 우리 딸. 함께 앉아 식사했습니다. 지혜가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오늘 뭐 해? 그 젊은이 만나야 해. 그림자 거래소에서 온 사람. 힘내. 당신이라면 잘할 거야. 고마워.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7년 전에는 이런 평범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의 따뜻함, 딸의 웃음소리, 아내의 손길.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감정이 있으면 삶은 아름답습니다. 오후에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젊은이의 이름은 이준호. 28살이었습니다. 무슨 감정을 파셨어요? 슬픔이요. 여자친구가 떠나서. 너무 아팠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석 달여. 힘들죠?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7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준호 씨, 회복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2시간 동안 준호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건가요? 가능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야 해요. 현우가 복사해온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대로 매일 연습하세요. 처음엔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면 돌아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감사의 표정을. 진짜는 아니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제가 나눌 차례예요. 그날부터 현우는 준호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격려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길에서 강아지를 봤어요.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미하지만요. 잘하고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2달 후 더 많이 회복됐습니다. 음악을 들었어요.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완전하지 않지만 확실히 뭔가 있었어요. 훌륭해요. 계속하세요. 3달 후 준호는 울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슬펐어요. 진짜로 눈물이 났어요. 준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슬픔이 돌아온 거예요. 슬픔이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6개월 후 준호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표정이 살아났습니다. 웃고 울고 화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우 씨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당신이 노력한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현우 씨처럼. 좋은 생각이에요. 그림자 생존자 모임에 오세요. 함께해요. 준호가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현우는 이것이 진짜 치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경험을 나누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현우의 3번째 책이 출간됐습니다. 7년의 여정 그림자에서 빛으로. 책은 다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은 저에 관한 거예요. 제 불완전함, 제 상처에 관한. 독자들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해요. 그리고 그게 괜찮아요. 현우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에게 특별한 초청이 왔습니다. 유엔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신 건강의 날 기념 행사. 현우는 수락했습니다. 뉴욕으로 갔습니다. 유엔 본부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도 나의 일부야. 괜찮아.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우입니다. 현우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년 전 제 감정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되찾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감정을 억압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모두 우리의 일부입니다. 기립박수가 일었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감동의 눈물.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저를 구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제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는 모든 사람과 악수했습니다. 안아줬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현우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우리 딸. 저도요. 아빠. 지혜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자랑스러워. 고마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집, 평범한 일상. 하지만 현우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유엔에서 강연했다. 수백 명 앞에서 떨렸지만 해냈다. 내 이야기가 세계로 퍼지고 있다. 7년 전 나는 분노를 팔았다. 실수였다. 하지만 그 실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고통이 교훈이 됐다. 이제 나는 안다. 완벽함은 환상이라는 것을, 진짜 아름다움은 불완전함 속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불완전하다.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다. 하지만 그게 나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완전하고 불완전한 나를.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림자 거래소에게, 중개인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이 순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 순간,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분노는 약했습니다. 가끔 감정이 둔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불완전해도 그것이 인간이었으니까요.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그림자 거래소가 진짜로 가르쳐 준 것을. 고통도 선물이라는 것, 어둠도 빛의 일부라는 것, 불완전함이 완전함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7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림자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감각에서 감정으로. 현우는 살아 있었습니다. 진짜로, 완전하게, 불완전하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